자, 아렌트가 공적인 영역이라는 얘기를 꺼냈다라는 건 아까 내가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는데 사적 영역이 있다고 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공간적으로 분리된다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렌트는 이러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공간적으로 분리된다고 보았다. 자, 근데 여러분 내가 말 하나 가르쳐 줄게요. 여기 보면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구분돼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예요. 맞죠? 이거는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공적인 거냐 사적인 거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걸 이분법적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철학 지문에서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볼 건데 이원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적이요? 이원적. 그냥 알고 있으세요. 세 개로 나누어지면은요 3원적이에요. 이원적. 그럼 네 개로 나누어지면요 4원적이에요.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개로 나누어지니까는 이원적이라는 거예요. 해서 한나 아렌트는 공간을 영역을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으로 이원적으로 나누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모델을 고대 그리스의 가정과 폴리스의 구분에서 찾았다. 이렇게 뭐 표시해놔서 이미 알겠지만은 가정은 어떤 공간? 사적인 영역. 폴리스는 공적인 영역, 공적인 공간. 그러면 가정에서는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노동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해서 이 지금 사적인 영역에서는 뭐가 이루어진다? 필연성의 지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세모를 쳐놨는데 이 부분은 다 뭐에 대한 내용이다? 가정에서의 일, 사적인 영역에서의 일, 사적인 영역, 사적인 일, 노동,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하시면 될 건데 중요한 거 가정은 뭐예요? 필연성의 지배를 받아요. 어떤 필연성이에요? 자, 작업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유용한 것만을 생산해야 된다는 필연성의 구속을 받고요. 노동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는 필연성의 구속을 받아요. 자, 그리고요. 또 어떤 공간이에요? 불평등의 공간이에요. 누가 우선이에요? 가장이 우선인 불평등의 공간이에요. 이게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 사적 영역의 내용입니다. 뭐가 이루어지고 노동과 작업이라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지 사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이 노동과 작업은 필연성의 지배를 받아요. 어떤 필연성의 지배? 이런 필연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여기 기억과 니은으로 지금 노동과 작업을 구분해 놓았잖아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어렵게 하는 거는 정보들 사이에 거리를 벌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자, 노동은 인간이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연성의 구속을 받고라는 거에서 노동이란 말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중에 어느 것에 대한 설명이지요? 기억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기억이라고 해놓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달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이라고 이렇게 노동이라고 표시를 해두면은 글에 대한 정보를 주로 이 부분 안에서만 찾아요. 습관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다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 물론 지금 노동과 작업이 뭐 비슷하게 똑같은 도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찾는 수고를 좀 덜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정보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해 두시고요. 자, 반면 이에 반해 같은 것들 내가 나중에 한번 정리할 건데 담화표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담화표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좀 이따가 학교 오면은 얘기를 해줄게요. 이건 됐어요. 이에 반해 폴리스는 공적인 영역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했다. 여기 지금 새로운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어요? 자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자유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유라는 말이 지금 처음 나왔으니까 체크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자유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폴리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자유는 행위, 노동, 작업 중에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 아렌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했지만 그렇다고 사적 영역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실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중요하게 표시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나는 긍정적, 하나는 추구하는 것, 하나는 부정적, 하나는 꺼려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어느 한쪽은 좋아하고 어느 한쪽은 필요 없다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근데 지금 한나 아렌트는 이거 세 가지를 전부 다 행위와 노동과 작업을 전부 다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 위에서도 그런 말을 내가 강조했는데 이 세 가지 활동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인간의 실존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설명을 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인문학적 글이라고 하는 건 나의 생각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입증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걸 드러내면서 설득하는 글이 되게 많아요. 이렇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글은 다른 이제 사회나 과학 지문에 비해서 글의 완결성이 되게 도드라져요. 어떤 하나의 생각을 쭉 밀고 나가거든요.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문제에 걸리기 되게 쉽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부정했다. 뭐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래 한나 아렌트 공적인 거 추구하니까 맞겠지 이러면서 팍 체크하고 넘어간다고요. 이러면 안 돼.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보았고 아까 세 개가 연결돼야 된다 했죠. 삶의 필연성을 충족한 시민들이 폴리스라는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어쨌든 사적 영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폴리스에서 다른 시민들을 만날 때 함께 공적인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결정했다. 쌤이 시민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는 이 시민이라는 말 자체가 정치 활동을 하는 존재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 활동을 한다는 건 결국에 뭘 하는 인간? 행위를 하는 인간,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인간, 폴리스에 속하는 인간, 어떤 인간? 자유로운 인간이란 뜻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글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때 자유롭다는 것은 삶의 필연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어떤 강제나 강요도 없이 시민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이렇게 자유라는 게 그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상태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고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럼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폴리스에서 이루어지고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유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자유의 전제는 행위의 전제와 같습니다. 뭐가 필요하다? 요거.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지금 보면은 보세요. 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런 거예요. 자유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가 지금 뭐예요? 뭐였지 아까? 행위랑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또 뭐랑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공적 영역이랑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이거 세 개는 계속 같이 맞물려 있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행위에 대한 설명이 자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공적인 영역에 대한 설명이 자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공적인 영역을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공적인 영역을 자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 세모 쳐놓은 것들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려보세요, 영상을. 밑줄 치고 표시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뭐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설명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하는 말 따라서 생각을 해보고 혼자서도 생각을 해보고 정리해보고 또 물어보고 하면은 여러분들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확실히 올라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이제 자유를 누리는 행동이죠. 시민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정치라고 했어요. 아, 이 동그라미 활동이 뭐다? 정치군. 이것이 뭐다? 왜 이래? 저런. 얘가 뭐예요? 하여튼 정지가 아니고 지우자. 얘가 정치라는 거죠. 얘들끼리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렇게 나와 있네. 정치의 본질은 뭐다? 자유의 실현이다. 자유의 실현은 뭘 통해서 가능해요? 행위를 통해 가능해요. 행위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요. 네, 그렇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정치는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OX. O죠. 없죠. 자, 그 다음에 사적인 공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O죠. 왜냐하면 사적인 공간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필연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말을 좀 달리하면은 정치는 필연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OX O. 그쵸. 다 O네요.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고대 그리스 옛날에 대해서 안나 아렌트가 정의한 거예요.